이런 문항 분석지를 그래서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찍어서 맞춘 문항도 있고 운이 작용한 문항도 있고, 그러니까 찍어서 맞춘 문항은 그냥 찍은 거고 운이 작용한 건 둘 중에 하나 헷갈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썼는데 그냥 맞았어. 그럼 이거 찍어서 맞춘 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둘 중에 하나는 답일 거야.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걸 하지? 이걸 딱 했어. 이걸 딱 했는데 이게 맞았어, 우연히. 그럼 이 운이 작용한 거잖아요. 근데 5개를 다 모르겠어. 그래서 2번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그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찍어서 맞춘 거죠. 근데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도 몰라서 틀린 게 있고, 약간의 구멍 혹은 이렇게 헛갈려서 틀린 게 있고, 그리고 단순 실수로 틀린 게 있고, 그 다음 시간 부족으로 틀린 게 있고, 다른 이유로 틀린 게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학습 도구로 쓴다는 거는 이런 분석,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그쵸? 뒤에 하는 거잖아요. 뒤에 하는 거니까요. 제가 아까 요 앞에 뭐 있었어요? 요 앞에 지금 보이잖아. 보안과 신규의 학습 목표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쵸? 보안과 신규의 학습 목표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안과 신규의 학습 목표를 세우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문학 분석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얘는 보완하는 데 쓰고 얘는 새롭게 공부하는 신규 공부하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보완을 잘해도 3월 학평은 성공이에요. 이것만 보완을 잘해도 3월 학평은 성공이다. 꼭 새롭게 공부하는 걸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이것만 보완을 잘해도 내가 뭐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내 고정적인 안정적 점수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좋죠. 이거 하는 거 좋죠. 이거 하는 거 좋은데 이걸 해가지고 내가 점수를 이렇게 이 점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 뒤에 거 왜 못해 하지. 근데 저거 하느라고 이 점수도 확보가 안 되니까 저건 몰라서 틀리고 실수해서 틀리잖아요. 그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점수를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설명회 페이지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회 페이지에 오시면은 요거 이렇게 모의고사 분석지 양식이랑 수경원장님 예시도 있나요? 예, 모의고사 분석지 양식, 모의고사 분석지 양식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 분석지 양식을 요런 양식 있잖아요. 올해 버전으로 새롭게 된 거를 여기 다운로드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26일 날, 26일 날 그거를 26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운로드 받으셨다가 여기에 이제 시험 직후에 이 기억에 오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기억에 오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시험 직후에 이거를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설명회 페이지에 저게 있단 말이에요. 그날 밤에는 뭐가 있어요? 그날 밤 8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26일 날 밤 8시. 26일 날 밤 8시는 입수가 있어요, 입수. 입수가 있습니다. 예, 입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고 난 뒤에 쓰는 거잖아. 근데 시험 전에 제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 전에 이걸 학습 도구로 쓰려면 시험 전에 시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라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을 학습했고 그 학습한 부분에서 문제는 맞히겠다. 또는 그 학습한 부분 아직 안 됐으니까 그것들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를 들자면은 모의고사 전에 내가 국어의 독서에서는 주제적기와 전개 방식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문제는 다 맞히겠다. 문학에서는 화자의 정서나 평론을 적용하는 거를 다 맞히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랑 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집중, 수업 시간, 이제 시험 시간에는 집중을 하는 거죠. 시험 시간에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시험 시간에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험 끝나고 난 뒤에는 얘네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친절하다. 와, 진짜 친절하다. 그쵸? 예, 진짜 친절합니다. 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저 위에 지나가가지고 지금 수경 원장님께서 그 위에 이제 채팅창이 지나가갖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수경 원장님이 채팅창에 이렇게 남기셨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못한 거에는 입국 닫고 있어야 애들이 자수한다. 그리고 칭찬을, 그러니까 잘한 건 몇 가지 칭찬을 해 주셔야 아이들이 신나서 그것에 더 집중을 한다. 이렇게 위에 채팅에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시험에서 왜 이렇게 점수 못 봤어? 이런 거 말고, 야, 너 이런 거를 하기로 했는데, 야, 잘했어. 훌륭해. 야, 너 시험 잘 볼 것 같아. 오늘 수능 잘 볼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애들이 결과적으로 막 이렇게 더 자극을 받아 잘하게 되거든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앞으로 몇 번의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그렇게 가면 아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잘하는 거를 잘만 해도, 잘하는 걸 잘만 해도요, 아이가 시험을 잘 봐요. 평소와 같이 보거나 평소보다 더 잘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거를 계속 집중을 하면은 애가 그런 걸 시험 잘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영원장님 말씀하신 건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못한 거, 그러니까 아이들을 자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못 쓰는 표현인데 수영원장님 하도 아이들 많이 만나시니까 저런 표현을 잘 쓰시죠. 자수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서 못한 여러 가지에서는 입국을 하시고 해야 스스로 자수를 한다. 이게 참 이게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 요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요게 뭐로 이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요거를 했죠. 요걸 했으면 요렇게 평가를 했잖아. 평가를 하면 이게 뭐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기를 했지. 복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제 찾기 문제는 맞히긴 했는데 또는 맞히긴 했는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고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평론 적용을 아예 틀렸고.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지. 학습. 그쵸? 학습을 해야지.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야 돼서 뭐부터 학습을 할 거냐? 이거부터. 이것도 또 놀라우실걸? 이거부터. 맞췄잖아. 맞췄는데 내가 알고 맞췄는지 보는 거야. 전개 방식 문제와 하자의 정서를 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건 확실히 알고 풀었구나. 이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것도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면은 그걸 잊어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는 이제 이거는 확실히 알았어. 그러니까 언제 시험을 봐도 나는 맞힐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서 누가 툭 찔러도 답을 할 수 있게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제 찾기 문제를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건 세모인데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그럼 보완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다가 아니라 보완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주제 찾기를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주제 찾기 문제를 다 풀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그 방법이 맞나 안 맞나를 실험해 봐야 되겠다. 그 기출문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다 해봐야 되겠다라고 학습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학습을 해가지고, 아, 내가 5월달 시험에서 주제를 맞췄다. 그럼, 와, 하면 되는구나. 이게 진짜 핵심이야. 하면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하면 되는 걸 느끼는데. 그쵸? 그럼 평론을 적용하는 건 공부를 했는데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새로운 거를 알아나가는 거죠. 아, 그러면, 보기 내용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되는 거는 보기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보기 내용을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애가 쓸 수도 있고요. 애가 말을 하는데 혼잣말로 이렇게 하는데 옆에 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협상을 해가지고, 야, 올 한 해는 네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다 써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말만 해. 내가 쓸게. 뭐 그렇게 하시든지. 다 같이 604. 그쵸? 604. 이제 604 이거 뭔지 아시죠? 604. 604. 604화. 604화에 가시면은 아까 그 분석지 있죠? 분석지. 604화에 가시면은 아까 그 분석지. 분석지 있어요. 분석지. 분석지 미리 보실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되셨죠? 네, 미리 한번 그 보시고 저거는 워낙 많이 우리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성적표를 받으면은 성적표를 받으면은 성적표에서 어디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시교실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입시교실에서도 이거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A, B, C, D, E라고 적힌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A, B, C에서 X인 애들 되셨죠? 네, 네, A, B, C에서 A, B, C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B, C에서도 이런 식으로 A, B, C에서 틀린 말들 또는 여기에 있는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학평성적표잖아요. 모평성적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모평성적표는 이렇게 안 나오고 학평성적표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평성적표가 학습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학평성적표만 이렇게 나오고 모평성적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모평성적표는 그냥 성적만 나오거든요. 근데 학평성적표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학습 도구로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오려면 또 시간이 어떻다. 아까 처음 뭐라 했어요? 이거 나오려면 3, 4주 지나야 된다 했잖아요. 3, 4주 지나야 되니까 그 3, 4주 지나야 되는 그 부분의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3, 4주 전에는 시험을 보자마자는 그러니까 그 3, 4주 전에, 그러니까 시험 보자마자는 풀 서비스라는 데 가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풀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풀 서비스 화면인데, 풀 서비스에 가시면은, 여기 오답률 베스트 문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률 베스트 문항이라는 거를 보면은, 여기에 오답률이 몇 퍼센트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7%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딴 애들 안 틀리는 거 틀린 거잖아. 그럼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오답률을 보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다시 여기 혹시 못 들으셨을까봐 50%인데 50%의 오답률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맞추 절반 틀렸잖아요. 절반 맞추 절반 틀렸는데 이 절반 맞추 절반 틀린 이 문제에
이 정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이거든요. 5번인데 그 앞에 4번 문항을 29%나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 29%가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거죠. 그쵸? 예,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밑에 36%의 오답률을 보인 이 문항 같은 경우도 4번 문항이 21%가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인 오답인 거죠. 그럼 이게 왜 매력적인 오답이었을까를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틀렸어? 이거 말고 야 이게 틀렸는데 딴 애도 엄청 많이 골랐네? 너도 4번 골랐는데 딴 애도 엄청 많이 골랐네? 이거가 출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야, 딴 애 다 맞췄는데 왜 틀렸어? 이게 아니고 50%나 맞췄는데 왜 틀렸어? 이게 아니고 야, 딴 애들 다 29%, 딴 애들 다 4번 썼네? 야, 이거 되게 어렵나 보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애들이 다.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면서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 거 같이 생각해보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매력적인 오답의 매력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지금 수경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답이 손들어야 되는데 딴 놈이 손드는 거에 간 거잖아요. 그 딴 놈이 손드는 거에 갔는데 나만 간 게 아니라 딴 애도 많이 갔잖아.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학력평가 성적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볼 수 있는데 학력평가 성적표 같은 나중에 볼 수 있는데 당장은 이게 안 되니까 그쵸? 예, 당장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걸 통해서. 요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